이번 시간에는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체역학 그러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그 베르누이 방정식 유체역학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 파스칼 정리, 그거는 이제 청유체 개념이고, 그런 운동은 움직이는 유체에 대해서 할 때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제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일반 물리 시간에도요. 자, 베르니 방정식은 배우기를 에너지 보존이라고 그래요. 에너지 보존. 그리고 이 4장 시작할 때 제가 상당히 길게 설명을 했는데, 연속 방정식, 모멘텀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들을 설명하면서 베르니 방정식은 에너지 보존식인데 뭐냐면 기계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기계적 에너지 보존. 에너지라는 거는 열 에너지도 있고 화학 에너지도 있고, 화학 에너지도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베르니식이라는 거는 기계적 에너지 보존을 말하고, 나중에 이제 베르니 방정식을 파이프 유동이나 이런 데 막 적용하려고 보니까 이게 보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손실, 헤드로스라고 하거든요. 손실. 전부 마찰에의해서 열로 가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거는 손실이 없어요. 손실이 없고 항상 100% 있는 겁니다. 100%. 우리는 태양에서 들어올 때 복사 에너지로 받아서 다시 우리 또 그 지구가 흡착을 하고 다시 또 우주로 반사시켜서 에너지가 계속 축적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에너지 계속 여기 지구에 축적되면 뭐가 되죠? 온난화가 돼가고 있는 거죠. 자, 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점을 벗어나서 기계적 에너지 보존. 자, 여기 스트림라인을 이렇게 쭉 따라서 가면은 1점과 2점 사이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둘 사이에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전에너지, 여기 전에너지라고 그랬지만 이게 기계적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자, 에너지는 뭐냐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압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압력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풍선한 타이어의 압력을 팽팽하게 태워서 터치면은 그게 다시 속도로 되는 거고, 그래서 폭발력이 되는 거고요. 자, 해서 E는 이꼬르 2분의 1 mv 제곱, 그 다음에 mgh의 PAL. 자, AL은 체적이죠. PV 체적은 매스 m이 점유하는 면적이죠. 자, 이거는 이제 단위 시간당 어느 단면을 통과하는 유량이죠. 이게 보존이 된다. 자, 우리가 이제 베르니 방정식 그러면 에너지 시각을 하는데, 자, 그럼 어떤 관련이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미분 방정식이 아니다. 미분 방정식이 아니다는 거고요. 자, 해서 1점에서 에너지는, 자, 여기를 로에다가 차적 단위 시간당 지나간 차적이니까 A1, V1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자체가 매스 m입니다. 매스 m. 그 다음에 GH, Z는 이제 수직 방향으로, 중력 수직 방향으로, E2, 똑같은 방법으로 E2 해주면은, 일단은 우리는 지금 비압축성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로는 일정하다. E는 이꼬로 일정하고, 로도 일정하다. 로가 일정하니까 차적도 통과하는 차적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 쭈루룩 다시 나열하면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니까 이 지분의 V 작업인데 이제 수정을 열심히 했는데 또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이걸 다시 또 치우고 다시 하던 시간이 많이 걸고, 그래서 들어옵니다. 로 지분의 P고 그 다음에 Z, 그래서 항상 일정하다. 그러면 베르니 방정식은 에너지 방정식이라는데, 이거를 한번 이제 어디서부터 유도가 되느냐? 자, 베르니 방정식을 유도를 해보는 겁니다. 오일러 방정식에서 출발을 일단 한다. 2D 오일러 방정식을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U의 델 X의 델 U는 V 델 Y의 델 Z 마이너스 5분의 델 X분의 델 P. U의 델 X분의 델 V, V 델 Y의 델 V의 마이너스 5분의 1
그래서 여기를 1식에다가 dx를 곱하고 2식에 dy를 곱해서 두 개를 합할 계획이에요. 합할 계획이. 뒷페이지 가서 이제 뭐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그 PPT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녹음하는 거라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압력에 대해서 델 x분의 델 p의 dp 해주고 여기 델 y의 델 p dy 해주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저기 수학 시간에도 배우고 여러 군데서 수학 시간 또 유체과학 시간에 전미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미분 dx를 미분해 주면은 p가 xy의 함수기 때문에 두 개를 미분을 해주면 x편 미분에다가 y편 미분을 해서 각각 미소 변화량을 곱해준 것과 같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압조 강도 해보고 싶은데 여기는 뭐 얼른 안 돼요. 이렇게 u로 묶어내면 여기 델 x분의 델 u고 델 x분의 델 v고 dx의 dy고 이렇게 돼 있어서 얼른 이게 되지 않는다. 해서 뒤쪽에 무슨 내용을 하게 되냐. 그럼 페이지에서 dx, dy를 곱해놓은 식을 다시 유선을 따라서 가정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기 유선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죠. u분의 v는 dx분의 dy. 유선이란 거는 xy 좌표에서 자 1이 흘러가면은 여기가 dx고 여기가 dy고 여기가 dy고 여기가 dy고 이게 uv 방향이니까 저런 관계가 돼요. 그러면은 다시 v는 있고로 u의 dx분의 dy고 u는 다시 또 v의 v 곱하기 dy분의 dx 바로 좌우로 넘기면 되죠. 그러면 저 앞에 이제 있던 D쪽 항이 vdx로 돼 있어요. vdx 그거를 udy로 바꿔주고 두 번째 식에서 udy로 돼 있어요. udy로 돼 있는 거를 vdx로 바꿔주고 그러면 식은 이렇게 정리되고 투식을 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델 x u 곱하기 델 x에 델 u 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2분의 1 v제곱 u제곱이 되죠. 여기도 2분의 1 v제곱이 되죠. 2분의 1 v제곱 여기 그래서 밖으로 묶어놓으면 2분의 1의 델 x u제곱 플러스 v제곱에 여기 미분 dx가 붙고 두 번째 항은 델 y로 미분항이 되고 그러면 dy가 되고 자 p항은 델 x의 델 p의 dx고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했죠? 이게 전미분 형태라고 했죠? 전미분 형태. 그래서 t의 2분의 u제곱 플러스 v제곱 플러스 로분의 p는 꼴의 0이다. 우리 그 중력가속 t에 대해서는 일단 무시하고 그냥 유선을 따라서 그냥 하는 겁니다. 유선을 따라서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따라서 2분의 v제곱 플러스 로분의 p는 일정하다. 일단 저기 위치 에너지 파트는 빠지고 위치 에너지도 여기다 넣어서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또 적분을 하면은 GH하고 이동하는 거리를 또 따져봐야 돼. 그래서 저건 오일러 이퀘이션이 유동함수, 유선을 따라서 하면은 자 통합과 2분의 1 V제곱과 로분의 P가 보정이 된다 그죠? 유선을 따라서. 그러면 어느 유동에서 어느 유동을 이렇게 갈 때 각 라인별로 이렇게 보정이 되는 거죠. 라인별로 보정인데 이 앞에서 똑같은 값이라면 그러면 전영역이 똑같게 되겠죠. 입구에서 총합이 같다면 전영역이 같다. 그래서 이거 봤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에너지 이퀘이션이라고 했는데 여기 알아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게 그 모멘텀식에서 바로 나온다 그죠? 모멘텀식에서 바로 나온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보면은 운동방정식에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운동방정식에서 쪼르륵 작용하는 힘을 따져보고 그러면 같은 형태의 식이 나온다. 이렇게 같은 형태의 식이 나온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식을 다시 또 유도해 보진 않고요. 그냥 책에 있으니까 참고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아는 방정식이 뭐냐면 연속 방정식. 그 다음에 압력에 대해서 모멘텀 방정식이죠. 모멘텀 방정식을 풀어서 대수 방정식을 만든 거죠. 우리가 한번 풀었어요. 저거 T하고 나온 거를 전부 더하기 바꿨으니까 대수 방정식으로 됐고,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모멘텀식을 얘기한다 이거죠. 모멘텀식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식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지수를 몇 개를 구할 수 있다. 두 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 안찌름이 20cm고 유속이 10m고 안찌름이 40이고 네, 그러면 나가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입구에서 압력은 이렇게 작용한다. 우리가 단위를 전부 SI 유닛으로 저기 통일이 안 돼 있고 그냥 길이는 센치고 저기 속도는 메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최소한 길이 단위, 그러니까 서로 틀려도 상관없는데 여기는 압력이 파스칼이 아니고 킬로그램 포스죠. 킬로그램 포스, 안찌름.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면 그거 통일해서 쓰면 된다 이거죠. 여기 직경 따질 때 이렇게 직경 따지고 하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통일시켜서 써야 되겠다. 연속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돼요? 연속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페르니케이션을 적용하면 로가 일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로가 일정해야 된다. 현재 배우는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압력이 밀도가 변할 때 압축성일 때도 페르니케이션을 압축성일 때도 페르니케이션을 사용합니다. 물론 로를 적분해서 사용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배우지 않고 일단 비압축성일 때 V연분의 V2는 어떻게 되죠? 면적의 반비례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면 반경의 제곱이고 반경이 접어야 됐으니까 속도는 4분의 1 된다. 그래서 V2는 이거로 4분의 1의 V1이 된다. 면적이 4배로 풀었으니까. 압력은 어떻게 되죠? P 플러스 2분의 1로 V1의 제곱은 P2 플러스 2분의 1로 V2가 되겠다. 그러면 P2를 구하려니까 P2는 P1이고 이리 넘어와서 2분의 1로의 V1의 제곱, V2의 제곱이다. 가장 기본적인 예제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수조에서 위에 물탱크입니다. 물탱크에서 위에서부터 물이 내릴 때 A1, A1G나 A2G나 이렇게 압력, 각각 압력들을 계산한다. 그러면 우리는 위의 면적을 A0, A1, A2라고, 자, 출구를 A라 그러고, 그러면 각각 주어져 있고, 수직거리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입구하고 출구 관계. 왜냐하면 거기는 대기압으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대기압으로 알려져 있는 값이다 이거죠. 대기압으로 알려져 있는 값이다. 그래서 2G분의 V제곱 플러스 로 G분의 P0, 그 다음에 플러스 Z0는 저쪽 그리면은 H0라고 되어 있습니다. 2G분의 V제곱에 Z는 여기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Z0는 H고 Z는 제로고 P는 대기압이고, 그래서 쪼르륵 해주면 없애주면 어떻게 돼요? 없애주면 아래식처럼 이렇게 되겠죠. 아래식처럼 이렇게 되고, 자, 일단 페르니케이션은 이렇게 되고 연속방정식은 이렇게, 연속방정식은 V분의 V0는 A0분의 A0, 뒷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대기 중에 노출됐을 때는 입구와 출구 관계를 먼저 설정해서 미지수를 구한다. 우리는 식이 주어져 있으면 두 지점이면은 연속 방정식과 모멘텀식에 해당하는 페르니식이었으니까 두 개의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개의 미지수를 구했다. 그래서 속도를 구하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은, 자, 여기서 트램이 이제 앞에 식에서 속도를 V로 대체해서 해주면은 이렇게 2분의 V 제곱. 압력은 대기압, 양쪽 다 대기압인 게 없어지고, 출구의 속도를 V라 그러고, 출구의 속도를 V라 그러고, 입구의 속도는 V0는 연속식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V는 이거로 루트 2GH. 자, 해봤더니 V는 이거로 분모에 이렇게. 그런데 위의 면적이 무지 적다. 크다.
출구보다 유입 면적이 무지 크다. 우리는 저기 공학이나 수학하면서 얼마보다 적다가 아니고 무지 적다 하고 이렇게 써요. 무지 적다. 그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 답이 실제 계산처가 맞는 데까지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1이 되니까 속도는 루트 2jh다. 속도는 출구에서 속도는 루트 2jh다. 대부분이 유체에서 파이프 나가면 무조건 끝에는 루트 2jh예요. 이거 열심히 유도는 물론 해봐야겠지만 나중에 어디 응용 문제 풀 때 유도에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루트 2gh 어떤 수조에서 어떤 출구로 나올 때 물론 상면하면 압력이 같다 하는 조건에 있을 때 속도는 어떻게 돼요? V0는 위에서 내려가는 속도는 출구 속도를 구하면은 거기에 면적 비례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 여기 또 다시 한번 여기 풀었었습니다. 이 지분의 상면 속도 H0, 상면 압력, 출구 속도, 출구 압력, 출구면을 기준으로 하니까 높이는 여기는 제로가 되겠죠. P0는 대기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연속 방정식 쓰고 오르는 연속 방정식하고 베르니 이퀘이션 식을 두 개를 먼저 쓰고 정리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EGH고 걸어서 속도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방금 쓴 식을 다시 해주면 이렇게 V0는 니코로 A0분의 A고 루트 EGH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값은 어떻게 되냐 중간 값을 우리가 이제 중간에서 압력을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밑에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를 기준으로 해서 총 H 마이너스 HI가 밑면을 기준으로 해서 저기 높이가 되겠죠. 여기 H에 해당하는 거는 H0에 해당합니다. H0에 해당하고 자 위로부터 측정된 게 HI니까 그 나머지가 빼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분의 V 제곱의 내부 압력은 V 제곱이고 자 내부의 속도는 그냥 면적 비례해서 이거는 바로 그냥 미분 방정식도 아니죠. 그냥 대수 방정식 풀어서 해주면은 로 지분의 중간 압력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그러면 앞부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구해놓은 V값이 V값을 저기 루트 EGH가 아니라 오리지널 식 그대로 해본다 이거죠. 근데 이게 1보다 무지 작다 그러면 식은 H는 없어지고 이처럼 HI 마이너스 H의 AI분의 A 이게 음이면 대기압보다 낮다. 물론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 값이 HI 빼서 이렇게 해주면은 어느 영역은 높기도 하고 어느 영역은 낮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건 어쨌거나 이런 파이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출구 조건에서부터 역추적해 온다 하는 거죠. 출구 조건에서 역추적해 온다는 게 베리피케이션 푸는 방법입니다. 여기도 아까처럼 이제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자 2m 높이에 30cm고 직경이 점점 그래서 8m에서 40cm고 여기 경사지기가 아니고 그냥 설치되어 있다네요. 그 단면의 압력을 보여라. 자 3cm인 단면의 압력이 이렇게 자 K 파스칼이니까 147 곱하기 10의 3승 파스칼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기압보다 약간 높네요. 칸 내에서 물이 듬겠다. 물은 체장유량이니까 Q가 이렇게 된다. 손실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베르니 방정식 적용하면 로 G분의 P1은 2G분의 V1의 제곱 H1 쪽에서 H2 되고 유량 Q 이렇게 되고 P1은 넣고로 P2는 넣고로 P2점 구해야 되니까 P1에서 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속도 V2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자 관계를 P2는 이렇게 V1으로 자변으로 전부 태수식이니까 그대로 넘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수식 값을 내주면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값들이 구체적으로 주어질 때는 항상 수식으로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값을 대입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값을 대입하는 게 맞죠.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경사져 있다. 경사져 있으면은
다른 거는 상관이 없고, 높이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높이라 그랬죠. 높이는 뭐죠? 길이의 사인 세타. 길이의 사인 세타. 그래서 직경 D1이고, D2고, 30도 기로 위치해서 5m가 되어 있다. 유량이 Q는 3제곱미터다. 분출될 때 대기 중으로 분출된다. 대기 중으로 분출된다는 얘기는 압력이 얼마나 그죠? 대기압이란 얘기죠. 대기압이. 그러면 안에서 압력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마차선실이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속도는 그냥 직경 정해지면 유량 정해졌으니까 속도는 그냥 금방 정해져 버리죠. 이렇게 A1, V1은 A2, V2 그래서 바로 정해지고, 자, 베르니케이션 쪽으로 아래 써주는 거고, 자, 속도, 그 다음에 압력, 우리가 그 가운데 압력 P2는 대기압이고, V2는 V1에 이렇게 되고, 유량이 조졌으니까 V2도 조졌고, V2, V1. 그러니까 V2는 안 조져 있지만 연속 방정식에서 조진다 이거죠. 따라서 P1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쭉 넘겨주면 되죠. 그러면 안에서 P2는 대기압이니까 안에서 주어진 값으로 된다. 이렇게 대기 중으로 노출돼서 나가려면. 근데 압력이 이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그보다 높으면은 연속 방정식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속도는 그대로 정해져 있는 거고, 여기 출구 압력이 대기압이 안 되는 거죠. P1이 이보다 지금은 P2가 대기압이 되도록 하는 P1을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P2가 이보다 더 높아버렸다 그러면 출구 압력이 대기 중에 노출돼 있지만 출구 자체 압은 있는 거예요.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멀리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겠죠. 자, 이번에는 오일러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을 했어요. 오일러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해서 이게 파드포스까지 쭉 해서, 자, 적분을 이렇게 우리 구체적으로 이걸 적분하고 그럴 계획은 아니에요. 이거 항공역학 시간에는 일부 하는데요. 여기 그라디언트라 그래요. 삼각형 그라디언트 P 이렇게 해서 벡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벡터 연산자, 사실 이걸 우리가 또 외우고 있을 수도 없어요. 해서 해주면은 이 컬이 나와요. 여기 시간에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식을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최종식이 이렇게 T에 대한 V에 대한 순간 가속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앞에 그라디언트 V 제곱이 있고 이렇게. 자, 이게 컬이 달라붙죠. 자, 이게 비정상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는 베르니케이션이 아니에요. 정상 상태고 비회전 유동이다. 정상 상태이고 비회전 유동이다. 델 T의 델 V는 니꼬르 0이고, 그라덴 컬 V는 니꼬르 0이고, 컬 V가 0이면 비회전 유동이라 그런다겠죠.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되고, 이거를 적분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분을 하면 그라디언트 쓰고 해서 금방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항공역학 시간에 가면 여기 배우는데, 저건 거기까지는 안 가고 바로 우리가 이런 베르니케이션을 구할 수 있다. 베르니케이션 할 때 가정은 뭐라고요? 정상 상태고 비회전 유동이다. 그러면 이 경우는 아까는 스트림라인을 쫓을 때는 비회전 유동이라는 가정 별도로 안 써도 돼요. 스트림라인일 때는 안 써도 되지만, 우리가 오일리케이션을 써갖고 하면은 전량액에 대해서, 여기 입구 전량액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림라인을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썼는데, 전량액에 대해서 이 베르니케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 전량액에 대해서. 따라서 스트림라인인 경우는 그 라인을 따라서는 또 디시페이션을 무시하고 어쩌고 점성항이 다 무시돼 있죠. 사실은 이 점성항이 무시돼 있어요. 여기서도 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만, 저건 이렇게 가면 컬 V가 0이 된다. 컬 V가 0이 돼서 좋다. 자, 앞쪽에서도 한번 유도를 했었는데요. 베르니케이션을
오일리 계시면서 유도하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X 모멘텀에 대해서 있고, 이거를 한꺼번에 뭐 Y 모멘텀까지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랬죠. 표시되고, 그 중력 가속도 성분에 대해서는 그라디언트 안쪽으로 넣으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해서 등엔트로피 조건, 저 비점성, 등엔트로피란 거는 비점성, 이거 단열이고, 등엔트로피란 건 단열이고 디시페이션이 없다 그거예요. 비점성. 그 연력학 시간에서 등엔트로피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열량 출입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디시페이션 소산이 없고, 그래서 컬 V가 0이라 그러면은 그라던트 쪼르륵 묶었고, 물론 저기 이항도 0이죠. 저기 정상 상태 이항도 0이죠. 이항. 그러니까 정상 상태일 때 해주면 이것처럼 이렇게 니꼬르 차로다 하고 바로 뽑은 거고,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아까 유도했듯이 그러면은 1식, 2식, 3식 정상 상태일 때, 뭐 아까는 dy, 뭐 dy 이렇게 했었잖아요. 같은 방법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컬 V는 니꼬르 0이고, 여기는 이렇게 또 뭐 다르게 뭐 표시가 돼 있어요. 아까 스트림라인 식이 아니고 컬 V가 0이라는 조건이, 컬 V가 0이라는 조건을 대입해서도 이같이 문제를 뽑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컬 V가 0이라는 조건입니다. 컬 V 조건은 이거죠. 이런 조건이, 이런 조건에 의해서 풀면은 우리 또 베르니 이퀘이션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 막 구태여 우리가 그 아까 유선을 따라서 유도하는 정도 유도를 보면 되고요. 여기까지 또 뭐 유도해 볼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저기 탱크에다가 공기를 압축해서 넣어서 뭐 이렇게 밀도가 변화하는 과정까지 다루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 우리는 비압축성 유동이라는 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좀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건너갑니다. 물론 저기 압축성일 때도 베르니 방정식을 쓰긴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기 항공기 속도 재고 그럴 때는 보정항 넣어서 압축항을 계산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해서 헷갈리게 뭐 혼선을 만들 필요 없이 우리는 비압축성에 대해서만 다룰 계획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로 파이프에서 나갈 때는 항상 여기 우리는 이제 그 기계 유동을 따를 때는 항상 손실 뭐 이렇게 유동이 나갈 때 어떻게 돼요? U라는 속도를 이렇게 쭈르륵 나간다. U라는 속도, V라는 속도로 일정하게 그런 건데 실제 나갈 때는 어떻게 되죠? 실제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유량도 틀리고 뭐 속도도 틀리고, 그래서 전부 보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속도 계수는 얼마다, 뭐는 얼마다, 아까 이렇게 전부 보정을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는 이제 기계 쪽에서의 파이프, 기계 분야에서 파이프 유동 다루고 그럴 때는 이걸 이제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뒤쪽에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또 자세히 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건너뛰어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보정 계수 열심히 뭐 넣어서 하는 겁니다. 앞 섹션까지는 베르니 방정식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베르니 방정식을 어디다 적용하느냐. 아까 앞 섹션까지 한 내용에 베르니 방정식은 뭐 기계적 에너지 보존식이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모멘텀식에 해당하더라. 자, 모멘텀식 그러면 어떻게 돼요? F는 니꼬를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하면 뭐 F는 니꼬로 MX죠. F는 니꼬로 가속도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더트 프로덕트에서 속도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속도 더트 프로덕트 뭐 이게 한 1이 되죠. 한 1. 자, 이게 베르니 방정식입니다. 이게 베르니 방정식이에요. 물론 비압축성일 때 그 기계적 에너지 보전, 우리가 기계적 에너지 보전은 열 에너지로 변환된 거를 무시한다는 거죠. 무시한다. 자, 여기 그래서 이제 근데 알고 봤더니 파이프가 열심히 흘러가다 보면은 우리가 저기 뭐 이 방안에서 꿀단지를 엎었다 그러면 꿀단지를 엎으면은 이게 낮은 길 따라서 졸졸졸졸졸 자고 바닥까지 가야 돼요. 바닥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물론 열려 있다면 어딘가 못 가고 평면 조금만 지나면 그냥 멈춰버리죠. 그거는 점성 마찰이기에서 전부 그 섬에 쏟아질 때 떨어질 때 위치 에너지가 속도로 변환됐는데 그 속도를 유지를 못하는 거죠. 전부 마찰에서 그 뭐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마찰이 생기면 열로 가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제 베르니식에서는 이거를 손실이라고 표현해요. 기계적 에너지의 손실이 기계적 에너지의 손실. 자, 여기서처럼 입구에서부터 1에서부터 2까지 1에서부터 2로 흘러가다 보면 2로 가다 보면 여기 삥 들어가서 보면 손실을 얼마나 하냐. 우리는 손실을 헤드로스를 가지고 단위를 여기 길이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압력 손실, 압력에 의한 손실이 3.0 피트다. 우리 뭐 SI 유닛을 주로 쓰는데 이렇게처럼 많은 데가 이렇게 피트 단위로도 많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손실이라는 것은 기계적 에너지 입장에서 손실이고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변화된다. 총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관계식은 어떻게 돼요? 자, 유량에 의한 연속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연속 방정식은 어쩌나 뭐 연속 방정식이에요. 여기 또 틀렸네요. 여러분 수정을 할 때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수정해서 도금을 다시 하려니까 좀 그렇고. 해석이 좀 어떻게 돼요? 항상 출발지에서 도착지 와서 거기다가 손실이라는 거는 여기 거쳐서 이렇게 가면서 생기는 게 손실이니까요. 그러면 헤드로스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P2는 있고 나머지는 P1이 넘어오고 속도 차이가 남고 로 지항에 H1-H2의 마이너스 헤드로스 해서 P2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P2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손실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 갈 때 손실 이 문제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 갈 때 손실 그래서 각 위치에 따라서 손실량이 이렇게 길이 단위로 주어져 있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입출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입구라는 거는 여기 면하고 붙어 있는 여기서 어쨌거나 이 일이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이런 인식이.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속도, 여기 이 면의 압력이니까 로 지분의 P1 플러스 2 지분의 V1의 높이 Z1은 P3, Z3의 헤드로스. 그러면은 뭐 Z3는 니꼬로 뭐 여기 바닥면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바닥면에서부터 시작하고 자, V1은 저기 입구가 무지 크니까 적다. 그 다음에 P1, P3는 대기압이다. P1, P3는 대기압이고 Z2는 높이 H가 되죠. 헤드로스는 두 구간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다 합해야 되겠죠. 따라서 V3는 자 이렇게 V3는 처음에 있던 H1에 해당하는 거예요. H1이 Z1에 해당하는 자리죠. 그것을 헤드로스. 그러면은 뭐 손실이 없을 때는 루트 2JH 했는데 그 H에서 손실만큼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의 압력은 어떻게 되냐? P2의 압력은 P2는 V3의 뭐 속도는 뭐 단면적이 같으니까 V3나 뭐 2나 같아야 되죠. 2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로 지분의 P 플러스 자 2점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3점까지 해주고 이때 손실은 얼마야 되죠? 2에서 3 갈 때 손실이죠. 그래서 P2는 여기서처럼 P3가 대기압이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뭐 다 해주고 그러면 P2가 대기압보다 더 낮다. 자, 항상 우리는 대기 중에 노출될 때 뭐 제가 여기 숫자를 직접 다 넣어가지고 계산해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도로 숙제에 다 내줄 거예요. 직접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속 방정식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입출구 관계를 먼저 한다. 우리 그래서 뭐 이 원리에서 많은 것들이
뭐 우리 어떤 물 뽑아낼 때 이런 사이펀 원리라 그러죠. 사이펀 원리에서 계산을 한다. 그랬더니 뭐 작동을 시킨다 이거죠. 자, 우리가 그 위치 에너지에서부터 어떻게 이게 에너지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폭포를 하나 가정했어요. 폭포 떼기 위에 올라가면 나이아가라 폴도 가면 이게 뭐 저기 물이 졸졸졸졸 뭐 흘러요. 그 무릎도 안 내려가게, 무릎도 안 차게 흘러가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폭포가 돼서 안에 소동을 피워요. 근데 대부분 폭포는 또 지리산 가서 보면은 위에서 절절절 흐르던 물이 여기 가서 그냥 절절절절 흘러요. 그러면 속도가 면적도 같고 어쩌고 그래서 속도가 같다. 그러면 대기압 그대로다. 대기압 상태고 상하류 속도가 그냥 같다. 그러면 저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대기압 플러스 2분의 1로 V1의 제곱 로지 H 1점에서 출발한 에너지가 2점에 와서 속도가 같아붙다. 그럼 이거 어디로 갔냐? 이거 손실다 이거지. 자, 손실. 로지 H는 어디 갔냐? 위치 에너지는. 물론 폭포 바로 아래서 속도는 이제 무지 크겠죠. 소용돌이를 치면서 자, 마찰에 의해서 열내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면 소산, 뭐 우리는 소산이라 그래. 소산. 즉 기계적 에너지의 손실이에요. 뭐 열 에너지로 돌아갔으니까 뭐 에너지는 손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는 우리가 기계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가기는 쉽지만 열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뀌려면은 우리 전기구간처럼 산업혁명이죠.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저기 뭐죠, 수차 물레방아 방아 뜯는 거는 옛날에 됐어요. 그 기계적 에너지에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거. 근데 저기 뭐 석탄을 떼서 그거를 열 에너지로 만들어서 그거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꾼다. 근데 기계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가는 거는 100% 다 갈 수 있어요. 마찰에서 열로 가니까. 근데 열 에너지에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기계적 에너지로 올 때는 이게 변환율이 있죠. 변환율이 어쨌거나 해서 기계적 에너지 손실로 간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면 폭포에서 물의 비열이 얼마냐면 이래요. 비열이라는 거는 1g이 1도씨 올리는데 1칼로리, 소모타 칼로리죠. 위치 에너지는 로지 H니까 줄이죠. 줄 SI 단위로 하면. 자, 온도 변화로 환산하려면 칼로리는 비열에다가 질량인데 이거 그람 단위로 되죠. 그 다음에 온도 차이. 그러면 델티는 얼마냐면 저 위치 에너지 로지 H를 뭐 칼로리를 바꾸려니까 4.1로 나눠야 되겠죠. 비열 C로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밀도가 어쨌든 물이니까 저건 뭐 1000 나눠주든 어쩌든 그람 단위로 하니까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4200분의 GH. G가 뭐 9.8인가 10으로 하면 420분의 H죠. 델티 올라가는 게, 자, 델티가 1이 되려면 H는 420m 폭포라야 돼. 420m 폭포면 1도가 올라가요. 1도가. 뭐 정확한 계산이면. 근데 이때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 루트 EGH죠. 루트 EGH 했더니 90m예요. 물이 90m 속도면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420m를 떨어지면 그 공기 온도차가 100m당 0.7도인가요? 그러면 4728, 2.8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이게 그 범위가,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로 따질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압축성이 되면 이제 아주 이게 저기 이제 그 속도가 이게 뭐 바뀌는 게, 여기는 90m/s가 1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초음속 되면 이게 메터가 어떻게 돼요? 얼마 그러고 뭐 우리 위성이 리엔트리하고 들어온다 그러면 뭐 초속 7km, 8km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온도가 뭐 2000도, 3000도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압축성 유동의 에너지식 온도 다 고려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폭포수 자체만 가지고 봐도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그 스케일이 뭐지 온도 스케일로 넘어가면 뭐지 틀려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